안녕하십니까. 태극권 스쿨 대표 김동욱입니다. 저는 MBC 대법원, 그 다음에 엄지의 제왕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태극권 관절염 전문가 김동욱입니다. 네, 저도 그 YTN에서 한 엄지의 제왕 나온 거 봤거든요, 대표님. 거기서 이제 제자리 태극권 하면서 관절 치유 또 동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나요? 어때요? 네,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효과를 더 빨리 보는 것 같습니다. 60대 이제 어떤 할머니 분 같은 경우도 허리를 못 펴신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활동이 불편하셨는데 보름 정도 따라 해보신 다음에 염증도 많이 수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관절도 부드러워져서 활동하기 너무 좋으시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염증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나 봐요? 결국은 염증이라고 혈액을 통해서 염증이 닦여지고 제거가 되는 건데 그 작은 동작 가운데서 일어나다 보니까 염증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의 이 체조 동작을 하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치료도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강남의 모 병원이신데 세계적으로 특허를 갖고 계신 유명한 정형외과 전문의세요. 10명의 환자가 왔을 때 9명은 병원에 오솔길을 만들어 두고 20-30분을 걷게 합니다. 그랬을 때 환자들이 걷지도 앉지도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인데 무조건 걷게 합니다. 그랬을 때 10명 중에 8, 9명은 걷게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명 중에 1명만 수술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비수적인 방법을 먼저 당연히 권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는 1명만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방법에 동의하는데요. 비수적인 방법이 물론 다 좋지는 않지만 정말 검증되고 오랜 노하우들이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써보고 그 다음에 좋아지고 예방이 되고 10분 중에 9분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고령층, 예를 한 60, 70, 80 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동작인가요? 서 있을 힘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우리 이제 관절하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무릎하고 허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하고 허리를 좀 편안하게 또 통증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올 봄에 엄지의 제왕에서 나와서 관절염 태극권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거를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발이든 상관없는데요. 45도를 열고 체중을 옮긴 다음에 자, 왼발은 정면을 보게끔 해서 다리가 공간이 만들어지게 둥근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왼쪽을 45도로 갔으면 다른 발은 닫아서 정면, 오른쪽을 45도 열고 체중을 옮겨갔으면 왼발은 정면을 보게 해서 아치형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체중을 딱 몸을 타게 한 다음에 몸은 바로 탁 세우시고 편안한 상태로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허리를 트는 힘으로 발을 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감겨지는데요. 감은 허리를 풀면서 하나, 둘, 셋 정면을 보고 있다가 체중을 뒷발로 쭉 당겨오고 그 다음에 자, 뒷다리를 쭉 펴면서 앞무릎이 직각으로 설 때까지만 나가고 뒤로 쭉 빠지고 다시 밀어주면서 정면으로 쭉 나가고 이러한 상태를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1분 정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 45도 당겨와서 정면, 그래서 허리 틀어서 발을 내고 감은 허리를 풀면서 앞무릎이 직각 설 때까지만 뒷다리를 쭉 펴고 다시 뒷발, 그 다음에 정면, 뒷발, 정면. 이거를 등속도로 하시면 좋아요. 체중을 쭉 뒤로 뺐다가 편안하게 뒷다리를 쭉 펴면서 90도까지만 호흡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쭉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쭉 내밀면서 정면. 이렇게 되면은 등 속도로 움직이면서 호흡이 정확하게 실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체 내면도 이 호흡이 등 속도가 되듯이 그 속도에 동조됩니다. 그렇게 돼서 편안하게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 자, 그 다음에는 감았다가 풀기. 정면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정면으로 쭉 갔다면 이번에는 뒤로 빠지면서 감고 앞으로 가면서 풀고 45도로 감고 그 다음에 속도에 맞춰서 정면으로 풀고 자, 이런 상태를 또 발을 바꿔서 45도로 열고 정면인 상태
허리 틀어서 발을 낸 상태, 감은 상태에서 45도로 감았던 거를 풀고 체중 이동하면 45도로 감고 감긴 허리를 풀면서 하나, 둘, 셋, 3박에 맞추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허리가 감기면서 감았다가 그 다음에 풀리되 자 보통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감기는 것도 중요한데 허리가 굽는다든지 몸이 숙이져지 않게 몸은 반듯하게 탁 서서 반듯하게 그대로 가고 반듯하게 그대로 뒤로 감고 반듯하게 서 있을 때 허리 건강에서 요추와 흉추가 쭉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를 직각으로 하체가 움직일 때 안정감 있는 우리가 마치 독립문이나 파리의 개선문처럼 가장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형태가 아치형을 그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들이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아치형을 그대로 만드는 상태에서 감았다가 그대로 다리를 풀면서 정면, 그 다음에 45도로 감았다가 이 속도에 맞춰서 그대로 정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저절로 다리나 어디에 큰 부하를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편안한 상태로 근육이 부드럽게 계속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탄탄한 탄성이 있는 그런 근육질로 바뀌면서 근건 인대들이 튼튼하게 되면서 무릎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염증들을 제거해 나가고 스스로 탄탄한 인대와 근과 건이 만들어지면서 적어도 15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편안하게 딱 들어가 있는 상태로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염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염증이라면 이제 통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동작이 염증을 어느 정도 제거해 준다는 게 뭐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게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만 한다라고 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적에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혈행이 빨라지면서 혈액이 염증이나 관절 부위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호흡을 하면 관절 부위, 굽혀져 있는 부위들이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아까처럼 허리를 틀어서 감고 허리를 풀면서 나가고 이러한 제자리에서 반복된 동작 반드시 허리를 감고 허리를 풀어서 이러한 정확한 동작들을 몸을 세워서 할 적에 혈행이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염증이라든지 이물질들을 닦고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작은 지금 무릎에 좋은 건가요? 허리에 좋은 건가요? 무릎과 허리에 둘 다 좋을 수 있는데 무릎과 허리에 둘 다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측면에서 우리 딱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뒤로 눕힌다든지 허리가 숙인다든지 좌우로 틀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틀어져 왔던 몸을 거울을 앞에 놓고 있다라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편안한 상태로 감았다가 몸을 탁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몸을 탁 세우기, 그 다음에 힘을 빼기, 감았다가 자연스럽게 풀기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뒤로 몸을 뺐다가 정확하게 앞무릎이 직각이 설 때까지만 나가고 편안한 상태로 뒤로 뺐다가 이완된 거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이 상태를 최소한 3일 이상 반복하고 있다가 감고 풀고 감고 풀고 요게 이제 호흡에 맞춰서 동주되는 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아까 그 등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뭐 빨라도 안 되고 천천히 안 되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아까도 호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등속도로 움직일 적에 우리 몸의 내면 세계들도 동조가 돼서 사실은 심장은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다든지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그런 감정의 고조들을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편안하게 등속도로 계속 몸을 통해서 움직이면은 그것이 이제 심신에도 그대로 자극이 돼서 동조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그 상태로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 동작을 뭐 하루에 뭐 적게는 1, 2분에서 한 3분, 5분 정도만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만약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통증이 한 100이었다.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낮춰질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WTO에서 세계건강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운동에 효과가 있으려면 150분을 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루 10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전에 10분이면 점심 때 10분, 저녁 때 10분 이렇게 되면 30분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5일 했다. 월화수목금을 했다. 그럼 150분이라고 하는 운동 효과를 내는 숫자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10분씩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채우는 것들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이러한 동작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혐오감 주지 않고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숫자가 기준인데요. 처음에는 10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분, 2분, 3분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시면은 허리 틀어서 발을 내고 감았다가 풀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빠질 때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건 고관절을 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관절을 딱 접은 상태로 이 등 속도로 아주 편안한 상태로 감았다가 하나 둘 셋 이완이 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세요. 이완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 어깨가 그다음에 허리가 경직이 되세요. 반드시 이완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다 가지고 감았다가 풀면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연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차츰차츰 만들어지십니다. 이때 호흡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보통은 호흡을 할 때 자연호흡이 있고 역호흡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들에서는 자연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숨 쉴 때 내가 들이마신다, 내뱉는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호흡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를 의식적으로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호흡이 들이마셨다가 참았다가 내뱉는 이런 호흡들인데요. 이런 호흡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편안하게 쭉 들이마셨다가 자연스럽게 쭉 내뱉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깊어지고 저절로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다만 들이마셨다가 편안하게 내뱉는다. 가급적이면 이제 코에 어떤 기능의 이상이 없으면은 가급적이면 입은 편안하게 다무시고 코로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코로 편안하게 내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했던 동작을 호흡적인 측면에서만 보신다면은 허리를 틀고 허리를 감을 때 자연스럽게 쭉 들이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풀면서는 자연스럽게 쭉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허리 발을 낸다, 그 다음에 푼다 이게 하나 둘을 저희는 3박 정도로 쪼개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허리를 틀어서 발을 내고 하나 둘 셋이고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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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등 속도로 가실 때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동작이면 이제 고령의 어르신분들도 따라하기 크게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뭐 70대, 80대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내딛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왼발을 열고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을 얹고 좌우로 옮겨가시고 지금 직선 운동이죠. 처음에는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 요 직선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감아서 체중이동 정면, 감아서 체중이동 정면. 이렇게 되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선이 아닌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부드러운 관절들을 만드는데 유용하셔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문제가 근육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관절이 더 통증을 느끼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고령층 또 우리 중장년층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무리하지 않고 근력이 키워지면 관절의 통증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심신의 안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근력과 호흡도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호흡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이완 운동이라면은 이번에는 근력 운동을 결합을 같이 했을 때
근골이 튼튼해져야지 같은 좋은 효과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제자리에서 걷는 제자리 걷기라는 동작이 있고 구르기라고 하는 이제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거, 나이 드신 분들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자리 걷기가 있습니다. 제자리의 걷기의 팁도 기본적으로는 이완 운동 계열처럼 제자리를 탁 서 있을 때 일단은 신체가 정렬이 되셔야 돼요. 정렬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머리 끝대기부터 그 다음에 지금 발끝까지 하나의 축이 되었을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데 중력이라고 하죠. 거기에 순응해서 축이 하나만 탁 정렬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이 편안한 상태세요. 근데 이제 점점점 고개가 앞으로 나간다든지 어깨가 숙인다든지 이럴 때는 중심축 말고 또 다른 축들이 더 생기세요. 그럼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축이 많아질수록 관절에 무리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 운동은 당연하고요. 근력 운동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올바른 축을 탁 세워 있는 상태로, 특히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명문이라고 하는 혈이 있는데 명문, 그 다음에 우리 가슴 조금 더 위에 흉추 부분을 지났을 때 영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 분들이 많으신데 편안하게 영대와 명문이 같은 선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체가 올바로 정렬됐다고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깨도 말리고 가슴도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신체를 세우려고 할 때 몸을 세우는데 이완이 안 되시고 어깨가 경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깨가 이완되고 편안하게 힘을 빼고 가슴은 힘을 주지 말고 함흉해가지고 가슴을 편안하게 살짝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한 신체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호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걷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상태로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팔과 다리를 흔들 때 편안한 상태로 흔드는 거하고, 하나는 발을 떼지 않고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만 들고서 이렇게 걷는 형태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자극점이 어디냐면 종아리 근육인데요. 제자리를 서서 아킬레스건이 당겨지고 종아리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신체 정렬을 신경 쓰시면서 이완하시되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종아리를 하나, 둘, 하나, 둘 자극을 시켜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심장 근육이 마치 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혈액순환을 펌프질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령의 저희 어머니 80대 중반이신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도 이제 동작을 꾸준히 하면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제자리 걸음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제자리 걷기죠. 이걸 알려드렸는데 하나의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올바른 자세를 취해서 제자리를 걷기를 하는 분들을 드물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자로 움직이셔야 되고 다리가 11자로 정렬이 돼서 편안한 상태로, 그렇게 되면 고관절, 무릎,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르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르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르기 운동은 서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은 근력의 힘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에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협응력, 그 다음에 고관절을 접히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코어 근육도 강화시켜주세요. 특히나 생각보다 구르기 운동이 코어 힘이 없으면 못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깍지를 끼신 상태로 편안하게 탁 잡으시고 무릎을 붙여도 되는데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처음에 편안하게 이러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몸을 뒤로 밀어서 굴렀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발을 밀어주면서 굴렀다가 앉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얇은 요가 매트를 하셔도 좋은데요. 안 하시고 할수록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발을 밀어서 쭉 이렇게 갈 적에 문제가 없이 부드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분들은 척추가 바르게 펴지신 분들이고, 척추가 조금이라도 휘어 있거나
요추가 3, 4, 5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르기를 할 때 꼬리뼈 쪽에서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맨바닥에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바닥에서는 절대 못 하시고 요가 매트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해보시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요가 매트 두께를 두꺼운 것들도 있거든요. 두꺼운 거를 택하셔가지고 통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로 운동을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철이, 척추에는 요철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정렬되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면은 똑바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좌우로 틀리는 현상이 생기시는 것도 척추가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틀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도 똑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좌우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시면서 아, 내가 어느 부위로 좀 틀어져 있구나, 요철이 있구나 라고 이제 통증으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두꺼운 매트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맨바닥에서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아주 건강해지세요. 그럼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도 이 동작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네. 척추도 제자리 잡고 정렬을 하고 또 디스크도 네. 또 건강해지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코어 근육에 힘이 생기세요. 코어가 힘이 잡힐 때 올라오는 게 되지, 힘이 없는 분들은,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올라오질 못하세요. 발로 밀어서 뒤로는 가는데 올라오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보통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코어의 근육 상태, 전신의 근육의 협응 상태, 그 다음에 관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 관절이 틀어지신 분들일수록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서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서서히 두껍게 서서히 갔다가 오는 운동들을 짧게 1분, 3분을 지속성 있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통증도 없어지고 시원해지시고, 그 다음에 협응력도 기르시고, 무엇보다 코어에 힘이 생기셔서 올바로 탁 서실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십니다. 동작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동작에서 눕는 건 어떻게 되겠는데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해서 이렇게 앉는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큰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발로 밀어서 뒤로 쭉 갔다가 이렇게 못 올라오세요. 못 올라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연스럽게 풀고 반드시 좌우로 틀어서 일어나셔야 돼요. 무리하게 일어나시다가 아프신 부위가 더 이제 허리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근육 경련이 온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을 예방하려면은 반드시 뒤로 밀었다가 못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몇 번 구르시다가 자연스럽게 좌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몸을 틀어서 완전히 틀고 일어나셔야지 허리에 문제가 없으세요. 중장년 건강혁명 하루 10분 생활 피트로 시작해보세요.